안녕하세요. 이번에는 돈 현명한 관리법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우리는 여러분들은 돈을 굴리는 방법, 돈을 불리는 방법, 돈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오는 방법, 또 잠자는 동안에도 24시간 일을 해서 돈을 불리는 방법, 근로소득, 자본소득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보면 돈 어떻게 관리하나? 1번부터 6번까지예요. 근데 7번도 있죠? 대신 돈이 많아야 되죠. 몇 억, 몇십억이 있어야 부동산을 사둔다 하겠죠? 7번. 그거는 뺐습니다. 1번. 집에 보관한다. 가장 잘못된 방법입니다. 만약에 집에 놔두면 지금 10,000원이면 살 수 있는 물건을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 약 20%는 올라갈 겁니다. 10,000원이 12,000원이 돼야 물건을 살 수 있어요. 그러면 10년이 지나면 10,000원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을 이제는 12,000원이 들어가니까 그만큼 물가 상승을 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 집에 보관하게 되면 화폐가치 계속 떨어지게 되죠. 가장 안 좋은 방법입니다. 2번, 은행에 넣어둔다. 지금 오늘 금리가 0.25% 또 인상했습니다. 현재 금리가 우리나라는 1.25%, 1%에서 1.25%. 미국은 0.25%, 일본은 아시죠? 마이너스 금리예요. 일본은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오히려 수수료 내야 돼요. 일본의 기준금리는 마이너스 0.1%입니다. 은행에 넣어두게 되면 현재 5대 시중은행 보면 은행 이자가 연 2% 이하입니다. 보통 보면 특판이라 해서 특별 판매 한 달에 50만 원까지만 또 뭐 3년 동안만 아니면 몇 명까지만 이렇게 한정돼 있어요. 그래서 특판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죠. 그거는 미끼 상품으로 고객을 많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특판으로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죠. 정상적으로는 2% 이하예요. 오늘 0.25% 기준금리 인상했습니다. 그러면 한 2%는 될 것입니다. 은행에 넣어두게 되면 연간 한 2% 정도 나온다 생각하면 됩니다. 그 다음이 채권이에요. 그 채권은 국채가 있고 회사채가 있어요. 은행채도 있어요. 다 회사채로 봅니다. 국채. 제가 미국의 증시 설명드릴 때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설명드리죠. 바로 그것이 국채예요. 회사채보다 안전하죠. 정부를 믿고 돈을 빌려주는 것이니까. 그래서 국채는 정부에다 돈을 빌려주고 이자 받는 거예요.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면 우리나라는 현재 2.4%예요. 은행보다 낫죠? 그럼 은행에 넣어두는 것보다는 국채 사두는 게 낫죠. 그래서 위기 때는 달러, 금, 이 채권 여기다 골고루 분산 투자해야 된다.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. 2.4% 우리나라는. 미국은 오늘 아침 시세 보면 1.717이니까 1.7%. 10년 동안에 연 1.7%라는 얘기예요. 일본은 기준금리 자체가 마이너스니까 10년물 국채금리도 0.13%.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. 일본 같은 경우는. 유럽도 마찬가지예요. 또 회사채는 국채보다 조금 더 줍니다. 한 3%? 4%? 회사가 A, B, C, D 등급으로 나눠서 A 등급은 그만큼 덜 나가고 안전한 회사니까 또 B, C 내려갈수록 그만큼 이자를 많이 줍니다. 대신 회사가 좀 불안정한 면이 있죠. 국채가 가장 안전하죠. 정부에서 보증하는 거니까. 그런데 회사채는 정말 A급 아니면은 좀 불안한 면이 있을 거예요. 근데 그 회사채들이 회사채 발행해서 뭐 합니까? 그 돈으로 사업을 해요. 회사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립니다. 연 10%의 수익을 올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3, 4% 은행에서 이자를 내고 10%의 수익을 올리는 거 아닙니까? 회사채도 마찬가지예요. 회사에서도 채권 발행을 해서 이렇게 일반인들에게 3%, 4% 이자를 줍니다. 그걸로 10% 이상의 수익을 내는 거예요. 그 다음이
달러와 금이 있습니다. 달러와 금 이미 설명을 다 드렸었죠. 주식처럼 오래 묵어두면 가만히 들고 있어도 역사적 우상향을 꾸준히 한다면 장기 투자를 하겠지만 달러와 금은 시세에 따라 달라집니다. 10년 전과 지금 비교하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. 그래서 달러와 금은 이거를 살 때와 팔 때를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. 그것 또한 결코 쉬운 게 아니거든요. 1번부터 5번까지 나머지 6번입니다. 이 6번을 우리 실린 가족분들이 하고 있는 현명한 돈 관리법 아니겠습니까? 그렇다면 10년 동안에 이자들 보면 국채, 회사채, 은행 다 연 1점 몇 프로, 2점 몇 프로예요. 그러면 10년이 지나봤자 한 30%? 잘 나오면 한 30% 정도 나올 것입니다.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하는 종목들 항상 보시죠. SOXX, 필라델피아 반도체 958%. 야, 이거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? 은행에 넣거나 채권을 매수하게 되면 연 20%, 30%입니다. 연이 아니라 10년에 말이죠. 연 2, 3% 정도 되니까 10년에 많아야 30%예요. SOXX 958%. 수익이 난 거예요. 또 국내에 보면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10년이 넘었죠. QQQ 대신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봅니다. 634%. 수백 프로씩 수익이 나요. 또 가장 수익이 적어요. SPY, S&P 500. 270%. 삼성전자가 원래는 QQQ와 SPY 사이거든요, 항상. 그런데 작년에 21년도에 수익률이 많이 떨어졌죠. 그래서 SPY보다 조금 떨어져요. 268%. 대신 매년 평균 3%에 또 저기 나오지 않습니까? 갑자기 이름 잊어먹었습니다. 매년 나오지 않습니까? 또 GLD는 금 ETF예요. 금 ETF 중에 시가총액이 가장 커요. GLD 이게 금 ETF인데 10년 동안 보면 12%. 오히려 채권만도 못해요. 채권을 사뒀다 그러면 한 30% 나올 것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 금이나 또 이 달러 같은 경우는 오르내리는 현상이에요. 예를 들어서 작년에 1년 동안 원화를 들고 있지 않고 달러를 들고 있었다 그러면 약 10% 정도의 수익을 봤을 겁니다. 삼성전자 배당금이죠. 그 배당금을 갑자기 잊어먹었어요. 연 3%만 나온다 그래도 10년이면 30%에다가 복리까지 계산하면 복리는 연 수익률이 높을수록 복리가 점점 크게 뛰죠. 연 수익률이 작을수록 복리는 조금밖에 안 뜁니다. 3%라 그러면 10년 동안에 한 많이 돼봤자 한 40% 정도까지. 그렇게 되면 SPY는 한 1.34% 나오거든요. 삼성전자보다 배당률이 훨씬 적죠. 삼성전자가 배당금 생각하면 SPY, S&P 500보다는 조금 넘어가는 상황이에요. 이렇게 보면 주식은 10년을 놔두게 되면 몇 배, 그러니까 몇백 %씩 오릅니다. 그거에 비해서 집에 놔두는 건 뭐 가장 바보스러운 행동입니다. 집에 놔두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. 우리 실린 가족분들은 뭐 아예 그렇죠. 집에 놔둘 생각 안 하죠. 차라리 은행에 넣어두죠. 은행, 국채, 회사채 그래봤자 연 2점 몇 프로, 3점 몇 프로 정도예요. 달러와 금은 이 오르내리는 등락이 폭이 심합니다. 그래서 가장 현명한 이 돈 투자 방법이 바로 주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. 그런데 주식 보면 얼마나 위험합니까? 얼마나 그 오르내리는 폭이 큽니까? 그래서 가장 문제는 주가의 등락이에요. 그래서 멀리 본다 그러면 보통 한두 달, 서너 달 이게 아니죠. 투자하신 지 3달, 4달 되신 분들, 한두 달 되신 분들 현재 수익률 마이너스? 그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? 앞으로 1년, 3년, 5년, 10년을 본다 그러면 이렇게 수백 %씩 상승을 하는 그러한 종목들이에요. 더군다나 또 강조하지만 우리가 투자하는 종목들은 아주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종목들입니다. 그래서 가격 따지지 말고 현재 가격이 얼마이든 간에 꾸준히 월급을 받는 대로 돈이 나오는 대로 꾸준히 수량을 늘려나가기만 하면 누구든지
소망할 수 있습니다. 힐링가족 여러분 화이팅!